시행령 내에서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시종일관 보면 검사의 수사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 결국은 수사 기소 반대 논리기도 한데,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 국민에게 이롭고, 특히 이번에도 그 뭐 민생, 네. 뭐 깡패 범죄 뭐 이런 조직범죄, 거, 경제 조직 범죄,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왜 검사가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 민주당이 네. 검사가 정당한 정의로운 수사를 국민을 위하는 수사를 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걸 우리는 지금 다시 풀려는 거다. 이런 지금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번 이제 시행령 개정에 이제 크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잠깐 뭐 보이스피싱 얘기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한다는 것은 검찰이 계속 만들어낸 잘못된 논리이고 왜곡된 논리에 불과해요. 뭐 어쨌든간 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성도 있고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검사를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마음 먹으면 거악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행령 개정에 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지상주의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자기 편 혹은 정권 편인 사람들의 잘못은 대놓고 봐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랑 척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가진 수사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과감하게 쳐내겠다, 보복 수사하겠다.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의미는 저는 명확하게 거기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봐주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봐주기해서 지금 소멸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게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니까 여당 대표, 이제 여당이지만 여당 대표도 찍어내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검찰발 정보로 추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은 검찰이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인데 그 사례에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서 우리가 더 하겠다라는 것을 야욕을 노골화시키는 것이면서 국민들에게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근데 뭐 지금 계속 독일이랑 검찰도 많이 비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가서 연방 검찰이랑 경찰 다 만나고 왔는데 코웃음 칩니다. 그 나라에서는 검찰이 왜 수사를 하냐? 경찰이 더 잘한다. 더 많은 인력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한다. 우리는 사법 통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직접 수사를 검찰이 하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더 범죄에 대해서 대응 잘하고 더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도 전혀 수사하지 않는데 왜 사법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선 검찰이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독일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대륙법계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거기 물론 거기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전혀 대부분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전혀 그죠?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수사 인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상당수 나라들이 그 사법 선진국에서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라 그럴까 세계사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검찰 직접 수사 또 검찰만이 최고의 어떤 그런 수사기관이라는 이 생각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고 말씀드리면서 또 생각되는 게 지금 이제 뭐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보니까 2020년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때 이제 일단 법이 또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정신이 사실은 이제 그때도 그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이제 손 떼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른바 6대 번제만 남겨놓고. 근데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민생 범죄 뭐 해가지고 깡패 그렇죠. 조직 범죄까지 마약 유통까지 하겠다는 거는 네. 그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다 돌려버리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윤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반대하기에 골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개혁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되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 개혁을 되돌려서 검찰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윤 정부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 예전에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나 중정을 통해서 통치를 사실상 해왔는데 지금은 검찰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수많은 검사 전관 검사들 검찰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인적 구성들의 먹거리를 여전히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많을수록 검찰 전관 비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권한이 많기 때문에 비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골화시키면서 이런 목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사권 조정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하나 또 놓쳤죠.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만들어낸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사준칙에서는 이 수사권과 관련된 어떤 그 변경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행안부랑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대통령령에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때 삼자가 협의를 맞습니다. 합의를 한 그 거니까. 정신을 대통령령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차를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을 패싱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시행령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절차를 계속 생략하고 있거든요. 경찰국 설치할 때도 경찰위원회 의견을 사실상 그 패싱해 버렸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뭐랄까 절차들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법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 공경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고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랬죠. 아니구나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 시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그때 총장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이 지금 약간의 자가당착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검찰의 입장이 오히려 많이 반영이 된 것도 있죠. 그렇죠. 마약 범죄 같은 것은 경제 범죄를 남겨놔줬거든요. 검찰 수사관들을 당장 마약 수사관들이 많은데 수사관들을 당장 인력 재배치나 조정이 어려우니까 남겨달라고 검찰에서 대놓고 요구를 해서 그걸 남겨준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뒤집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마약 범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합의 정신을 다 깨고 있는 거죠. 합의 주요 당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부패 범죄 대표적으로 공직 범죄 뭐 일부를 넣는다거나 하는 것이 선거하고 네. 결국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한 어떤 수사를 그렇죠. 강행하는 데 필요해서 그다음에 또 뭐 전 대선 후보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그다음에 문정부의 갖가지 정책 지금 요즘 뭐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9월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정치적인 이제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복 수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정부의 잘못을 검찰 단계에서 막아주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이 시행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무원 범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공무원 범죄 중에 직권남용이랑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직접 수사 범위로 넣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번에. 부패 범죄를 넣었는데, 공직자 범죄. 네, 그러니까 부패 범죄에 안 들어가 있던 걸 지금 넣은 것인데 넣은 것 중에 공직자의 범죄 중에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랑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다 직권남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필요성이 말씀하신 보복 수사를 위해서는 직권남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보복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노골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직권남용죄는 부패 범죄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을 통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패 범죄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얘기가 됐던 직권남용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자기가 이익을 얻는 방식의 직권남용 혐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패 범죄를 보기 어려운 직권남용죄도 다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행령에서 얼마큼 중대범죄를 넓혔냐가 아니라 직접성을 얼마나 넓혔냐인 것입니다. 직접성. 예, 지금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와 부패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걸 하나를 밝힌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럼 중요 범죄는 뭐냐, 중대 범죄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넓힌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 사건을 수사 못하게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 관련 사건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성이라는 제한을 넣어둔 게 있거든요. 네. 이 직접성을 굉장히 크게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게 또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직접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검찰발 사건 조작들, 그러니까 죄인들,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들을 불러서 너 빨리 불어라. 불지 않으면 너의 다른 사건들을 수사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 사건을 수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사건들을 계속 넓혀왔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인 수사로 넓혀가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그것들이 원래 직접성 제한에 따르면 하기 어렵게 됐었는데 지금의 직접성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범인이 동일한 사건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러놓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원래 지난번 그 개정안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구속영장에 포함된 동일한 사건으로 취득한 증거 뭐 이렇게 되게 제한적으로 놔뒀거든요. 현재 시행령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넓혀버린 것이죠. 자, 모든 그렇게 사건을 다 할 수 되면 있게. 경찰이 송치한 네. 여러 가지 범죄를 검찰이 네, 원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송치한 것이 기소가 되냐 안 되냐, 네. 수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요 역할만 해줘야 되는데 네, 또는 이제 그 같은 증거 내에서만 네,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경찰한테 이제 보충 수사를 지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지시든 요청이든 네. 지시라는 표현 안 맞겠네요. 요청.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제는 검찰이 경찰에서는 모든 사건을 보고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칼을 빼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경찰에서 절도죄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 왔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 뇌물공여도 있어라고 생각되면 뇌물공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범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성을 직접 관련성을 이렇게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모든 범죄는 내가 다 털 수 있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가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를 여전히 다 할 수 있다. 우린 다 할 거야라는 것을 이 직접성을 제한을 확 풀어버리면서 노골화 시킨 것이죠. 야,